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공감과 지혜를 더해줄 이야기. 오늘은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계시는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교수님은 단순한 장수를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가꿀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통찰을 전해주시는데요. 특히 자기 존중감과 건강관리, 비법에 대한 교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강관리 비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영석 교수님의 놀라운 건강 비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교수님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보람된 일을 통해 얻는 인간적인 건강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잘 지어진 건물처럼 신체와 정신, 그리고 사회적 삶의 기둥들이 서로 지탱하며 견고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의 첫 번째 건강 비결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규칙성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00세가 넘는 나이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겨울에도 수영과 산책을 꾸준히 즐기신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유지하고 외부 환경과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교류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생체의 리듬을 안정화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숙면을 유도하여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는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만성 질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짧게라도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저녁 식사 후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등 우리 삶에 작은 규칙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일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일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60대 이후 방학 때 아팠던 경험을 통해 일을 멈추면 긴장이 풀려 몸이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죠. 이는 비단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무기력함과 삶의 목적 상실로 인한 고통을 포함합니다. 70대가 되어서도 노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교수님의 지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직업적인 의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고 보람을 주는 모든 활동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봉사 활동일 수도 있으며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기여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정신적인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교수님은 운동은 건강을 위해 필요하고 건강은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건강과 일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이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겹게 느껴지신다면 그 일 속에서 작은 의미를 찾아보거나 나만의 보람 있는 일을 추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이나 새로운 분야의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삶의 태도가 바로 교수님의 건강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건강입니다. 교수님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타인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특히 나를 희생시키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단순히 이타심을 넘어 타인과의 깊은 연결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정신적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눌 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평화와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미움과 갈등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우리 영혼을 치유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뇌에 좋은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반대로 몸과 마음의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정신건강은 육체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축인 것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교수님은 물질적인 가치만 쫓는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신 보람 있는 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물질적인 성공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행복하다고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죠. 하지만 돈만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친구들과의 깊은 유대감, 의미 있는 사회활동, 그리고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비물질적인 가치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의 균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질적인 성공만큼이나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행복하게 하는 비물질적인 가치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거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흑백 논리에 빠져 원수를 갚으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계속해서 갇혀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우리를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히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복수심은 마치 자신에게 독약을 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는 또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과거의 아픔을 통해 성숙해지고 미래를 향해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00세가 넘어서도 수영을 즐기시는 교수님의 운동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죠. 굳이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 계단 이용하기, 스트레칭하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운동 습관들이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위를 넘어 혈액순환을 돕고 근력을 강화하며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또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편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 가볍게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김영석 교수님의 건강관리 비결은 단순히 육체적인 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신체와 정신, 영혼의 통합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삶의 철학이 바로 교수님의 장수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영석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자기 존중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젊은이들이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십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를 강요하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종종 우리의 자기 존중감을 갉아먹는 독이 되곤 합니다. 첫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기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젊은이들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하다고 느끼는 대신 자신이 가진 가능성에 집중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고 격려하십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을 보게 되는 요즘,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타인의 손에 달려버리게 됩니다. 대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진정한 자기 존중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감의 시작입니다. 둘째, 사회를 위한 기여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사람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거창한 애국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혹은 더 넓은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보람과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일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결국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봉사활동이든 재능 기부이든 아니면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신적인 지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욱 단단한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KBS 인간극장과 9시 뉴스 앵커런 코너에서도 그의 일상과 철학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흔들림 없는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교수님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김영석 교수님의 자기 존중감과 건강관리 비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보람 있는 일, 긍정적인 정신건강, 균형 잡힌 삶,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 그리고 꾸준한 운동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에 집중하며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교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김영석 교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떠올리며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자기 존중감으로 가득 차고 건강한 행복으로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